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이제 새삼 훈련의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2번 10강씩 해서 이제 20주에 대해서는 새삼 정전만공 훈련을 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새삼 심의선빵도 하고 새삼 훈련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새삼 훈련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이 새삼 훈련을 한 지 거의 30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 올해가 그 새삼의 창립 30주년이 내년 1월이에요. 1월라고 이제 이 수혜선빵 창립주년이 7월로 해갖고 지나갔어요. 그래 내년에 이제 한 5월 달이나 따뜻할 때 합쳐서 30주년 행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새삼 운동 훈련만 하고 새삼 운동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펼쳐봐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 준비만 하는 게 안 될 것이 아니냐 해갖고, 올해 내가 이제 몸이 아픈 동안에 연구를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구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좀 한 번씩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번에 훈련에 이걸 내용을 할 건데, 오늘 이제 미리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삼운동을 전개하려면 이 새삼운동이 어떻게 돼서 새삼회가 창립되었는가, 그 근본 정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처음 창립한 분들의 기본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삼회 창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 창립을 했던 김전 전 새마을연수원장, 중앙회 회장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이거를 창립했는가 하는 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 이대 회장인 김도영 교수는 어떤 분인가 또 이것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삼회 창립은 언제냐? 이게 이제 1993년 원기 77년인 1월 27일. 물론 이제 92년부터 준비는 다 했죠. 그 전부터 했는데, 도덕부활을 위한 심전개발 운동인 새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도덕부활을 위한 심전개발 운동으로서 새삼운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새삼회가 1993년 1월 27일 새삼회를 창립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청운회원들하고 이렇게 모인 가운데 창립을 했는데, 78년, 79년 일대회장 농산 김준 전 새마을연수원 원장이었다. 농산이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농과대학을 나오고 아주 농촌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산종사님이 농산이란 호를 지어줬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농과대학을 나오고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놓고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을 길러서 이 농촌 부흥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의 사상은 농심 사상이에요. 농심. 이 농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농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은 대로 인과봉의 일들이 들어있다. 농사는 대합력의 원리가 들어있다. 왜 합력이 있어요? 나무 뿌리는 나무 뿌리만 역할만 하고, 줄기는 줄기 역할만 하고, 잎사귀는 잎사귀 역할만 하는데, 이게 딱 합쳐갖고 이게 우리 곡식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게 대협동사상이 그게 들어있다 했고, 7가지의 그 사상을 쭉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농심사상이라 그래요. 그 사상을 크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제 롯데 신격호 회장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네? 강의를 들었는데, 이 농심사상이 퍼지려면 그 롯데에서 하는 라면에다가 농심사상을 집어여서 확산을 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쫙 퍼질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라면에다가 농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럼 붙여라. 그래서 농심이 나온 거야.
그 농심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농심 사상이 이분이 그래 농산이고. 그래서 이승의 철학은 농심은 천심이다. 하늘 마음이라 이거예요. 농심으로 살자. 우리는 뭐 뭘로 살자 그랬죠? 우리 참 이렇게 하다 2대 회장이 김도영 원광대 교수고 3대가 86년부터 제가 했네요.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20년간에도 세상으로 펼쳐야지, 그지, 뭐, 훈련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는데, 뭐, 김성건 위원도 뭐, 책임이 같죠. 뭐, 둘이. 저만 책임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김성건 위원은 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재외독보 이사장 열심히 하더만, 여기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아니, 들어오긴 들었는데, 뭐. 그러지. 우리는 그래도 막, 자리는 지키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도 열렸냐 한번 보죠. 원기 77년 10월 24일이에요. 농산 김준 전 새마을연수원 원장이 대산 종법사님께 인사를 올린 후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제가 작년과 금년 사이에 서울에서 원로 정치가나 원로 경제인이나 학자나 국가 장래를 위한 각종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인 초청에 응하여 가보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대로 나가면 나라가 흥할 수 없다고 하며 도덕 부활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이게 부패해갖고 도덕이 무너져도 안 된다. 도덕을 부활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각자의 나름대로 걱정하는 말들은만 부성하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고 또한 모임이 끝나면 그만이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막 해야 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자꾸 불러서 초청을 한다 이거예요. 또한 제가 각 기관 대표들에게 강연 초청에 응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분위기도 도덕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귀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을 살려내야 한다는 요청은 그 여망이 무르익고 있다. 원기 77년이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이게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근래 교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치는 바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은 도덕이 타락하여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줄 의술과 약재가 없다. 그러나 원불교 교전의 삼학팔조 사은사연은 그 의술과 약재가 다 있다. 그러니 그 좋은 법을 가지고 국민운동으로 확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종법사님은 법의 대통령이다. 그러시니 법의 대통령이신 종법사님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밑받침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밑받침해 줘야겠다면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지 뭐로 밑받침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 박 대통령께서 제3시에 제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박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엄청나게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막 돈이고 뭐고 다 대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고 돈이고 다 대준다 했더니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부르는. 내 혼자 하겠다. 뜻 있는 사람만 모여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이고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뭐예요? 심정 개발을 하여야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비롯해 정신운동하는 세계 각국 본부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삼학활조 사원사회 같은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사유가 아니면 이 세상은 고루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이다. 사유는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이 돼야 한단 말이야. 사유가 그냥 우리 원불교가 아니라 정책이 돼야 한다. 남북통일도 사유 실천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북통일도 사유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 우리가 사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려면 사유를 실천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총법사님 이렇게 다 들으신 총법사님께서 농산이 이제는 새 출발을 하라. 즉 새마음 운동을 하라. 그 일은 꼭 농산이 해내겠다. 그렇게 했으면 네가 새마음 운동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도 이제 막 처음에 안 하려고 한 거를 막 우리가 집에 가서 막 붙들어냈어요. 그때 원기 70년 10월 25일 새벽 6시 40분 장산이 조실로 들어가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농산과 같은 큰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 농산이 하고자 하는 심정개발 운동 새마음 운동을 적극 협력하도록 하다 지시하시다.
그날 아침에 선보시에 전국 청원회원 임원이 40여 명이 인사를 받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교훈이 천하대세와 더불어 밀려오고 있다. 이게 세산매가 퍼진 게 교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못해. 세산매가 퍼지는 것이 교훈이 밀려오는 건데 교훈이 안 밀려온다고만 하고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공부 잘하고 잘 준비하라. 도덕부활에 앞장서라. 여기에 있는 농산이, 그때 농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24. 그런데 청문회원들이 그때 같이 왔어요. 농산이 사막활조 사은사회가 아니면 이 도덕을 살려낼 수 없거니와 진정한 균등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분위기도 도덕을 살리라는 대사라고 아까 요 전에 여기 며칠이니까 24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5일이니까 바로 그 전날 얘기한 거, 그 다음날 거기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엔 청문회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도덕을 살리는 것이 대사라고 한다. 그러니 청문회에서 농산이 하고자 하는 심정개발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이게 확실한 대사에 일어난 거예요. 농산이 하는 걸 거기 가니까 네가 해봐라. 청문회가 맞춰하는 거 네가 도와라. 이렇게 됐는데 청문회에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정확하거든요. 농산에게 하려고 10년간 공을 들인 거지. 하다가 이제 시작한다. 근데 청문회에 마침 왔는데 너들 도와라 이렇게 했어요. 정법사님께서 김준 원장과 청문회에서 합력하여 삼동원에서 추진 중인 국제 국민 개진운동. 그때는 국민 개진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국민이 참되게 사는 운동. 이 공식 명칭을 새삼회라고 명명하셨다. 이게 27일이에요. 이렇게 새삼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뭔데, 뭐를 했냐. 이제 한 8개월 지난 후에, 그럼 우리가 훈련을 해보자. 1차 새삼 훈련을 했단 말이죠. 이게 삼동원이에요. 8월 27일에서 9월 3일가 3박 4일을 하나? 2박 3일인가 모르겠네. 상당히 오래 했네요. 그죠? 3박 4일 한 것 같아요. 장천 삼동원인데 참석인은 60명 있다. 여기 60명이잖아요. 농사님 있고, 예타원님 있고, 다 있어요. 연사님도 있고, 김도영 교수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누구야? 아프리카에는 교무님도 계시네. 예? 김혜진, 혜신 교무님도 있고, 우리 연사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김준호 선생도 있고. 그랬는데, 주제 강의는 전희창 예타원님 삼동 원장께서 참나란 무엇인가 이거 주제 강의를 했어요. 제3 강의는 김준호 동광 원장이라고. 동광 원장은 우리가 유영보 선생의 제자로 해갖고 이 기독교의 새로운 사상, 기독교에서 말하면 포크라르 같은 사상, 우리나라 기독교 그 제자가 말하면 김준호 원장이 거기를 배웠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인데 이게 아주 확 좀 열린 기독교 사상, 불교를 막 수용하는 사상이에요. 의견 합의. 제3회는 종교와 사상에 국한에 얽매이지 않는 삼동윤리 정신의 바탕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새삼 훈련, 사랑방 대화. 이거 대화하는 걸 사랑방 대화라고 했어요. 그때는. 새삼 대화를 사랑방 대화라고 했어요. 통한 국민 화합운동, 진리적 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이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불교에서 가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삼동윤리로 이 전 국민 화합하고 전 종교가 합류하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딱 결의를 해버려서 1차 대회 때 예? 정의를 딱 해버렸어. 그러고 새삼의 정관에다 그냥 딱 정신을 했어요. 원불교라는 한 말도 안 들었어. 근데 자꾸 원불교를 왜 안 하냐. 원불교를 등록을 시켜라. 막 난리가 나고 이거 너 어떻게 원불교인데 다른 거 하냐. 그러는데 나도 어떻게 할 거 없어. 그냥 그렇게 해서 원불교도 많이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게 본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시간 가면 그냥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원불교 단체는 얼마든지 하는데 새삼 단체는 청문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이대 회장이 누구예요? 묘산 김도영 원장 사케. 63년에 67,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원불교 중앙 청년 회장을 하고 74년에 92년은 종교연합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 부연. 이게 종교연합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아타오님은 출가로 하고 이분은 재가로서 하고, 원불교 중앙청운회장을 하고, 원광대 부처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대 사무회장, 해삼회장을 했다. 이분이 잘한 거는 대사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제1차 한진중공 간부 훈련 200여 명을, 마치고, 돌아와서 2,000명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간부 훈련을 한 거예요. 2,000명을 시키고 그때 그 막 노동자들 데모하던 사람을 다 불러다 시킨 거예요. 뭐 다대포에 회장을 다 시켜갖고 한진 그때 천사님이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돌아와 김도현 교수를 비롯하여 요원들이 훈련에 대한 보고를 하기를 종법사님 말씀대로 이번 훈련은 성공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사훈련에 성공했다. 2,200명을 했으니까 여기 감상문을 다 받아왔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 많은 생산성 훈련을 했으나 이번같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참나를 찾아서 실천하는 훈련은 처음이며 앞으로 자신에 대한 일을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길 것이며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 오히려 서로 화합과 단결이 잘 되고 생산도 잘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구동서는 말합니다. 한진중공 송대정 사장, 가락교당 회장이 저희들을 보고 현대그룹 사장 한 분이 나의 선배인데 그분에게서도 이 회사 간부 훈련을 받도록 적극 추진 약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차중에서 장산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운수는 좋다마는 이 일을 어찌 감당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전 교육자와 알뜰한 교들을 훈련 요원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했으면 잘했을 건데, 아니, 부총장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저한테 딱 맡기니까 제가 어디 가서 현대중공업가 이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다니다 교수도 그만둬야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이제 해볼만 한데 이 코로나가 걸려갖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사님은 건강하니까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새삼운동은 새삼의 창립의 근본 정신은 전 인류가 실천할 수 있는 세계적 정신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처음에 국민 실천운동 했다가 제가 딱 봤고서는 왜 국민이라고 하냐. 전 인류를 고치자고 해서 그다음부터 전 인류를 다 고쳐버렸어요. 처음엔 참 국민운동 한다. 국민 교육하다. 이게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새삼회란 이름은 김준 회장께서 처음에 이름을 줘갖고 왔어요. 신생회라고 하자. 아무래도 신생이란 말은 마음이 안 맞다. 그 도대체 신생이 도대체 뭐냐. 그 어찌 기독교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받아갖고 와갖고 목적에도 없어요. 꼭 기독교 이런 거 했어요. 사랑과 바탕에서 완전히 자기 사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두 가지만 하나도 못 빠지고 이름만 좀 고치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덕이란 말 하나 집어였죠. 그래서 도덕이란 거 한번 집어요. 진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사랑인가 좌우간 그거를 한자만 바꿨어요. 도덕 한 대 집어였죠. 사랑을 도덕으로 바꿨던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만 바꾸고, 고치면 안 한다, 그래. 나 고치면 안 한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고쳤었는데,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니까, 우리 청운에서는 도덕부활 운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도덕부활 운동이라고 하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그러면 도덕부활 뭐라고 하자. 이분 신생이라고 하자. 그 종국산이 또 올리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신생이 이름이 이상하니까. 그때 새삼회라고 해라고 딱 나왔던 거예요. 우리 새삼회는 신생회가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거듭난 삶. 대산종산 처음부터 원기 47년부터 거듭난 삶이라고 신생회, 거듭난 삶은 신생. 그걸 했는데 이 김준호 원장이 탁 전곡을 맞췄잖아요. 우리는 도덕부활 이기니까 아직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새삼은 거듭난 삶을 뜻한다. 새삼운동은 전 인류가 새마음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세상 거듭나서 새세상의 주인 되자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유덕기 교수님이 이게 들으시는 알까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새삼회가 시작돼. 이게, 위대한 사상이에요. 새마을운동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뭐냐? 이걸 한번 알아야 돼요. 오늘 유덕기 교수님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 잘 살기 운동이 있었다. 이 세상에 못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라고 하는데. 하래도 안 돼요. 그래서 세금 내라면 막 안 내려고 그래요. 전부 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금은 안 내려고 그래. 조금 내고 내가 더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골머리가 아픈 게 세금이야. 그러니까 요선시대에 요선임금이 아이디어를 탁 낸 거예요. 정전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한 동네가 있으면 한 동네를 전체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걸 딱 우물정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거를 나라에 바치고 8개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거는 땅을 딱 분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다 나눠주고 가운데 거는 공동 소유예요. 농사를 질 때 같이 짓는 거예요. 자기 지면서 이거는 공통으로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농사가 막 여기만 잘못되고 저기만 잘 되고 없잖아. 전체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먹고 나라도 잘 살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고기만 잘 짓고 여기만 안 짓고 하는 게요. 자기 것 잘 지면서 이것도 공동으로 추락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열심히 힘을 합쳤더니 수확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하원주 시대는 엄청 그러다가 이거를 어디 있어요? 당나라 때 딱 택해갖고 이걸 딱 시게 정관평 정전법을 했어요. 그게 정관평이 이게 그건 정관이란 건 당나라 태종인데 그때까지 실제 그 다음에는 못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할란데 우리나라 못했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토지개혁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은주 시대 주나라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나라도 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운동 해봤다. 정전법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어디 대종사님도 엄청 말씀해 정전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잘 살기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기부츠 운동이라고 해요. 기부츠 운동이란 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독립을 못하고 맨 떠돌이 생겨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마 1000명, 2000명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여기다 약간 공산주의 좀 사상을 집어여갖고 이렇게 집단 농장을 집단 농장이 여기서부터 소련보다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공동으로 살고 공동으로 하니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잘 살고 운동 해봤다 이거예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대산농사님 어떻게 알아갖고 막 이걸 막 기부츠 운동이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성공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지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는 그룬트비히 운동이라는 거는 완전히 성공한 운동. 이건 뭐냐?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을 했어요. 덴마크가 했는데 지금 덴마크는 조그맣고 독일은 크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독일하고. 그때는 힘이 강했으니까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저가 땅을 일본 뺏겼어요. 너 졌으니까 땅 이쪽 내놔라 해서 독일로 넘어갔어요. 덴마크가 원래 컸는데 더. 그러다가 배상금을 물으라는 거예요. 전쟁 네가 잘못했으니까. 항상 진투현이 배상금을 물으니까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니까 나라가 그냥 왕창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국민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려는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뺏겼고 돈도 없어지고 국민 정신이 없어지면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하고 그냥 다른 데 흡수돼 버리는 그냥 독일 땅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때 그룬트비히라고 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코올이라는 사람하고 나타나서 19세기 덴마크가 패전 후 그룬트비히가 벌린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땅은 덴마크를 사랑하자, 덴마크를 사랑하자, 3회 운동을 시켰다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학교를 만들어 교육시켜서 이걸 계속 교육시켜서 내보냈더니 그게 갖고 세계 제일 부국이 된 거예요. 콜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총부에다가 글을 썼는데, 우리 협동조합을 원불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 전국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농불교가 그걸 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농촌은 너무 농사만 져갖고 이거 안 된다. 농촌에다 다 공장을 세워갖고
이걸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해보자. 거기 할 수가 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냥 인민관한테 맡겨놓으면 이렇게 저렇고 뭐 부패가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무 출신이 한 명만 파견해주면 하는데 그 1번을 신도한 우리가 할 테니까 전무 출신 파견해달라. 이 편지를 올렸어요. 거기에다 얘를 구른토피 운동을 딱 여기도 이렇게 했지 않냐. 근데 콜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했다. 거기에 딱 편지가 있어. 지금 내 우리 방에 있어. 와, 그래. 어떻게 막 강조하게 영역상전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운동을 해갖고 전국을 잘 살게 하면 우리 원불교도 같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운동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회를 갖고 여기서 이 운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언제냐면 1956년이요. 그럼 지금, 60년, 50년 전이니. 60년 전?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나라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 운동이, 이거보다 더 큰 운동이 새마을 운동. 그렇죠. 새마을 운동은 뭐냐면, 1970년에 일어났대요. 목표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잘 살아보세요. 노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다. 어찌 뭐, 이서로 나가자. 맨날 그거 부르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맨날 그거 부르고 다녔어요. 70년이니까, 어릴 때가 아니구나. 70년이면 우리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좀 돼가. 어제 그 노래 불렀어요. 잘 살기 운동. 근데 근면 자조 협동. 부지런히 노력하자.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협동, 서로 협력하자. 협동 사상이란 게 농산의 그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식물이 다 모체가 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부터 있냐? 농촌길을 다 도로를 반듯하게 하고 논을 반듯하게 만들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만들고 이런 거부터 하는 거예요. 겨울 되면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하던 것이 겨울 되면 전부 이제 길 닦고 지붕골 치고 하니까 그러면 시멘트는 무조건 날아야 되죠. 무조건 날아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연수원에서 교육시켜내고 지도자를 교육시켜내고 그거를 이제 전 장관이고 판사하고 전부 교육시켰어요. 거기다 농민들하고 섞어서 같이 배지. 저도 갔더니 어디 판사, 변호사, 교수 전부 옷을 똑같이 입히고요. 다 교육을 시켰대요. 방에 있으면 다 들어와서 다 교육받고 가요. 롯데 회장도 가서 교육받아. 그래, 농심이 단정해.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김도영 교수, 최성덕 교수를 두 걸 딱 파견한 거예요. 가서 교수를 해라. 원불교서. 원불교 가서 강의를 전 교관이 3차 강의를 받았어요. 삼동원아 3차 훈련 받고 갔어요. 원불교 정신에 훈련 받고 가서 그러니까 원불교 정신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 협동하라니까 좋다. 우리 출가는 출가 최성덕 교무하고 제가 한 명 딱 가서 거기 갔을 때 제가 김도영 교수가 교수였어요. 우리 1980년에 교수였다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이게 시작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나라 이제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운동이 이게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운동이었는데 새마음 운동이란 게 있었다. 새마음 운동. 그것이 불교에서 개정의 새마음 운동이에요. 응? 개행을 청정히 시키자. 계문을 일으키자. 그다음에 흩어진 정신을 모으자. 참된 지혜를 밝히자. 요게 개정의 삼막 운동이에요. 마음은 계문을 일으켜서 마음을 청정히 하자. 흩어진 정신을 모으자. 그 다음에 참된 지혜를 밝히자. 간단해요. 그 운동을 한 거, 이 부처님의 정신이 우리 전 세계로 지금 퍼졌잖아요. 이게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계문 지키는 거. 계문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불경책을 참 열심히 읽었어요. 대학교 때 그냥 2학년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 하다 침만 나면 도서관 가서 불경책을 해갖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머리만 따쁘지 아무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불교의 여체는 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계문을 지키는 거다. 너무나 거기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럼 나는 계문을 지킨다. 이렇게. 첫째, 술을 안 마신다. 예. 술을 안 마시잖아요. 예? 계문이 뭐예요? 살도움 아니에요.
살도 없으면 절대 안 하는데, 계문을, 일체 고기도 안 먹는다. 스님처럼.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이렇게 계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원 때까지 시킨 거예요. 과학원에서 뭐요? 돈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그럼 누가 한 사람 내 옆에 따라와요. 돈가스. 두 배를 먹거든. 얼마나 그때 배고팠는지 몰라요. 강신영 교수 그때 따라와서 두 배 먹고 그래. 아이, 그러다가 이게, 그렇게 이 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장타한이 불러도, 야, 너 그러다 뭐, 건강이 약해져서 안 되니까 고기 좀 먹으라 해갖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선을 해야 되겠다. 선 공부를 열심히 그때부터 했고, 좌우간 해는 잘 몰랐고, 지혜를 밝히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반야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했고, 두 가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교는 충효혈이라, 이건 너무나, 충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누가?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는 국민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한다. 충이란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충이란 중심이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어디에다? 임금님에게 바치고, 국가에 바치고, 국가는 백성에게 바치고, 요게 충이란 말이에요. 응? 효라는 거는 근본에 보답하자. 그 다음에, 열이란 신의를 지키자. 약속을 했으면 지키자. 절개를 지키자. 요게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훌륭한 사상 아니에요. 이게 유교는 엄청나게 열렬한 효자라는 충신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신망에,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당을 믿자 이거죠. 희망을 갖자. 애는 사랑, 널리 사랑하자. 널리 사랑하자. 이게 무슨 남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랑은 남녀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 절대 자비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불교는 뭐냐? 이게 대산종산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신을 수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 타는 불을 꺼라. 지금 인류가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걸 꺼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 수양에서. 그래서 아침에 정신 수양하고 그냥 일만 하고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테레비 보고 그 쉬는 날 되면 놀러 가고 술 먹고 이 머리에 불이 붙죠. 세상 살아봐요. 회사 가서 일하죠. 집에 와서 테레비 보죠. 겁먹은 틈만 남아가 술 먹죠. 그럼 놀러 나가죠. 이게 어떻게 머리가 제대로 남겠어요? 머리를 좀 식어줘야지.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일에 머리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통 싸움도 일어나고 한다. 왜 그러냐? 진리가 봉사라. 눈이 멀었다. 진리를 보는 봉사가 됐다. 진리의 눈을 뜨자. 그러니까 과속을 한다. 과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대산종사님이. 그것도 이제 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갖고 이랬는데 바탕에서 그런데 이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이다. 원불교는 그냥 좌선만 하는 건 그냥 불교에서 옛날에 그것도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좌선만 해갖고 부처 되려는 건 부처를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서 무화봉공을 해야죠.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갖고 성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좌선만 하고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목구만 해갖고 의도만 염해갖고 단전주만 해갖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해왔을 때 좌선만 시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방어공사하고 일하게 하고 뭐라고 전부 다 일을 시키고 그 중에 아침에만 좌선하고 저녁에 했지. 그렇게 막 좌선에다 뭘또 절대 대단히 혼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 근본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냥 농사님이 너무 자선히 잘하다가 여기 좀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딱 선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잘 쓰는 다음에 자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봐봐요. 처음에 원불교 처음 생각 뭐 했냐? 자선 안 시켰어요. 뭐 시켰어요? 금주 단연 술 금해버렸어요. 그래야 그걸 했기라 이거예요. 저축좌우를 만들어서 근검저축운동 저축좌우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우리가 원불교는 뭐를 하냐? 세사매가 근검전략운동 하자는 거예요. 근검전략. 뭐를 절약할까요? 제가 생각했더니 물을 절약하자. 물은 대단하잖아요. 물을 왜 절약하는데 물을 절약하면 모든 게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절약하는 운동을 한다. 저는 이제 물절약을 어떻게 하냐.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이쪽에 여기 담을 때가 있어요. 보면. 담으려 보면 그냥 확 담으면 확 흘리잖아요. 그래서 담을 때는 한 방울도 안 흘린다. 해서 딱 부어갖고 딱 그렇게 담고. 칫솔 할 때는 하다 보면 조금 남아요. 그러면 확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칫솔 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좌우간 필요한 만큼만 해갖고 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요거를 하면요, 다른 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물절약 운동하면 어떨까? 어때? 막, 뭐 요리할 때 그냥 팍팍 쓰고, 막, 세제 갖다 막 만다 이렇게 하죠. 예? 어때? 좋은지 어떻게 해요? 아니, 강 시간에 이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 예? 그거 보고 있어. 그건 아니구나. 난 정말 스마트폰 하는 줄, 뭐, 카카오 하는 줄 알고. 그런데, 물 풀 때 막 봐요. 안 흘려요. 많이 흘리죠. 근데 그거는 습관이 돼갖고요. 그냥 무심히 해. 그런데 그걸 조심하면 수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 흘려요. 안 흘리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좌우간 물을 엄청나게 껴. 그 대종사는 물에 끼라고 했잖아요. 다음 사막에 튀어난다. 물 안 아끼면. 다음에 사막에 튀어난다. 물 한 물 하면 사막에 튀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샤워할 때 뭐 좀 아끼자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껴야 되는데 특히 요리하는 사람 많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그동안에 낭비한 물이 얼마큼 됐을까요? 많죠. 뭐 그동안 요리하느라고 엄청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팍팍 털고 이렇게 했지.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물은 둘째 아니야, 둘째. 그러니까 앞으로 물 절약하자. 그거를 호주 사람한테 퍼치라 이거야. 우리는 물을 절약한다.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을 사랑한다 이거. 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진리가 들었잖아요. 물은 뭐가 있어요?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만생령을 살리고 더러워지면 만생령을 죽이잖아요. 진리가 들었잖아요. 물이 다 살리기만 하는 게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은 뭐 어떻게 돼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뚫고 나가요? 쫙 돌아나가잖아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싹 돌아가지고 막 뚫고 막 부딪히고 안 그래요. 근데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조물이 떨어지면 돌도 파버린답니다. 그게 물을 소중하게 알아야죠. 그럼 누구를 소중하게 알면 될까? 수타원을. 수타원이 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도가 좋은 거예요. 수덕회 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가에는. 그래서 물을 사랑하자. 그래서, 환경 개선, 주택을 개량했고, 신정예법, 예법을 개정했대요. 옛날에 제사 지내면 복잡해. 우린 제사를 언제 지내는 줄 알아요? 밤 12시에 지내요. 꼭 밤 12시에 지내요. 저 몇다 밤 해가 그때 지내고, 뭘 갖다 꾸미고, 제사를 막, 1년에 막 10번쯤 지내는 것 같아. 설날 지내고, 추석날 지내고, 무슨 지내고, 합동제, 엄청이 많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낭비가 아니야. 어? 그럼 그다음 그거 제사 음식이 또 있다고 먹으면 냉장고 없으니까 끊임없이 배탈 나. 제삿날 다음에 배탈 나는 거야. 근데 못 먹다가 먹으면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상하잖아 여름에. 그러니까 배탈 나는 거야. 이게 미신다파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명퇴직. 교당마다 야학을 만들어. 우리 원학주민성 교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학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있고 한글 배급했죠. 방어공사에 소득장했죠. 축산했죠. 영농했죠. 과수원했죠. 그 다음에 새생활운동 강령을 해. 정신, 청소, 식사, 의복, 주택, 생산, 시책 아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새생활 일과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이걸 새생활 운동을 해야 돼요. 마음만 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새마음 운동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일상생요법이 새마음 운동이에요. 일상생요법이 새마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유념 공부가 새마음 운동. 유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거. 매사를 유념 공부로 해서 자기 습관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인성도 고치고, 인격도 개선하고, 그걸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국론을 해서 나라를, 건국할 때 새마음,
참된 마음을 하자. 그 건국론 보면요, 마음을 참되게 해갖고 나라를 세우자 이거예요. 건국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을 참되게 하는 걸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선상사 국가경영치라, 정치를 좀 이 진리와 도덕으로 좀 정치를 하라 이거예요. 겉멋술술 하지 말고. 요까지 해갖고 새마음 운동을 전개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 아래에 이제 과거 부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공자님하고 하은주 세상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새마음 운동,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한번 전개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새삼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운동은 새마음 새생활 운동. 이게 합쳐지면 새삼이 되는 거예요. 새마을 새생활을 해야 새삼이 되지. 마음도 안 고치고 생활도 안 고치는 어떻게 새삼이 돼요? 새삼이 되죠. 새삼이 되는데 표가 뭐냐?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이룩하자. 새회상이란 거는 새로운 종교를 이룩하자 이거예요. 천주교도 새롭게 만들자 이거예요. 기독교도 새롭게 만들자는 이 회상이라는 거 우리 원불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이거는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가정 새나라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새회상 만들자, 다 원불교 만들자 하는 게 아니라 새 천주교 만들고 새 기독교 만들고 새 불교 만들고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응? 새 포클라레를 만들자 이 소리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자. 예. 그래서 거기에다 새천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 되자. 이 새천지가 뭔가 몰랐는데 일대겁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1924년이 이 우주가 생기고서는 일대겁, 전 우주가 창조되고 처음으로 오는 일대겁의 시작이 1924년이라고 했어요. 그 열려가니,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 되어 과거에 없는 새로운 문명시대가, 양시대가 1924년부터 열린다. 정말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과거에는 무슨 죄를 지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했어. 넘어가. 근데 지금은 금생에 다 받아버린다. 10년 내에 30년 다 받아버린다. 정말 밝은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이냐 하면 전 인류가 다 잘 살려고 하는데 못 살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왜 잘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자연을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 있느냐? 정신 환경이 파괴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속에 난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면 우선 마음속에 일어나는 난리를 평정해야 된다.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난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을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있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종사님 사상이고 형제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새삼운동은 마음을 평정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옴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심정개발 운동인데 우리가 그것이 새마음 운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마음 운동을 6가지로 제가 이제 한번 뽑아본 거예요. 첫째, 마음 난리를 평정하자. 마음이 불이 붙었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평정하자. 이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마음 운동 1번은 머리에 타는 불을 꺼야 한다. 이 머리에 불 붙으면요. 이게 복잡하네. 이제 자꾸 하다 처음엔 불이 붙으면 꺼져요. 조금 꺼지는데 이게 내중에 병증이 되면 아무리 끌려도 화기가 머리로 올라오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머리에 화기 올라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응? 우리 경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화기가 올리면 머리 화기가 올라 하고 안 내려가. 응?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화기가 올라고 화기가 올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화기가 올랐다. 뭐냐면 낮에 가서 죽으라고 일하죠. 그럼 밤에 가 쉬어야죠. 잠이라 텔레비죠. 일요일에 좀 쉬어야죠. 또 놀러 가죠. 이거 어디가 쉴 수가 없어. 머리가 이 과부가 걸려갖고 이게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붙어갖고 그냥 안 내려가. 이제 쉬어도 안 내려가. 쉬어도 안 내려가는 게 병이에요. 그게 병. 쉬어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곤해도 잠자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잠자도 안 풀리는 게 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계를 오래 쓰면 불이 붙으면 기계 고장 나잖아요. 머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뭐 범죄도 저지르고, 뭣도 하고, 무슨 우울증도 걸리고, 이게 전부 다 머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머리에 탈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꺼야 되냐?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에 좌선을 해야 돼요. 좌선에. 뭐 10분 내줬고 20분 내 수양, 명상을 해야 돼요. 저녁에 연불좌선 해야 돼요. 두째를 꼭 해야 돼요. 하루에 막 머리를 막 16시간 썼으면 한 10분하고 20분 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를 쉬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을 쉬어주는 거고, 머리를 쉬어주는 거는 수양, 명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려면 이게 잡념이 가면 멈추고 어떻게 한 군데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놓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독서산매하면 독서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놓으면 그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독서하는데 생각을 가잖아요. 응?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기운도 단전에 주하고, 딴 생각을 놓는 거예요. 염불에다 마음을 주하고, 딴 생각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거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봤는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니다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21일, 저는 21일 이병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여기 어디에 여기 가면 이제 훈련장이 있어요. 저기 월드컵 경기장 그쪽 가면 있어요, 하나. 저쪽 가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하면 이 구령하면서 구보를 쫙 돌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바짝 얼어갖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하나, 둘 하고 막 구호를 외치면 들어오는데요. 하루 지나고 그냥 오전이 지나는 거예요. 오후에 좀 점심 먹고부터 훈련 시작했는데 저녁이 돼서 애들이 들어오면요. 목소리가 막 쇠소리가 콱콱 나오고 막 와우 막 목소리가 달라져요. 쫙쫙쫙 하는데 여기다 마음을 탁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잊어먹어요. 이 세상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 구호 소리에다 다 맞춰갖고 탁 잊어먹는 거예요. 요게 정신수양이라니까.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수양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이 대땅이 딱 보면 군인들은 탁 서 있는 것도 탁 정자세로 서 있잖아요. 차례를 딱 있어. 누가 뭐라고 딱 구동하잖아요. 그게 정신수양이 된 거라니까. 누가 적군이 딱 오면, 적군이 오면 뭐예요? 막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적군이 빡 쳐들어왔다. 참, 침범에 갑자기.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부동하고 그냥 탁 마음을 안정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딱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겁먹을 거 없어요. 폭탄 하나 떨어진다고 겁먹을 거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 부동해야지 정신수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제일 먼저 뭐를 시켜요? 정신무장 시키는 거예요. 딱 부동하는 거. 제일 먼저 뭐를 시켜요? 차려부터 시키는 거. 차려가 군대 가면 자고 차려시키는 거예요. 차려시키고, 그 다음에 구령시키고, 입집중시키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몇 시인가, 5시인가 몇 시에 일어나요. 땅 종소리 나잖아요. 그럼 5분 내에 옷을 입고 운동장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 중에 반 딱 잘라. 너 반 늦게 나왔어. 한 바퀴 돌고 와. 그거에 그러니까 안 말라고 죽으라고 무슨 일어나야지 말지 무슨 유념을 챙긴 게 어딨어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입고 막 입으면서 뛰면서 가다 딱 쓰는데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해서 무조건 자고 늦으면 무조건 돌아오니까 전체가 그러면 돌리면 한 이틀만 뺑뺑이를 돌리면 과거 세상은 어디에 영유가 할 필요도 없어. 딱 없어져 버렸대. 세상 하나도 없어져. 21일을 갔더니요. 그냥 21일 갔더니 나 군대 그래 내가 21일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왜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군대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별이 있다니까.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안 받았잖아. 그게 남녀 불평등 아니야. 왜 여성은 안 받지? 똑같이 받아야지. 남녀 평등하자면 왜 군대는 안 받아? 그 여성 중에
여성도 군대 훈련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왜 남녀평 우리도 받자. 이래 나오는 사람이. 근데 대부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주장하지 대부분 싫다. 왜? 그런데 그게 좀 모순이잖아요. 남녀 평등하려면 같이 받아야 돼.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 이 신체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차별이야. 공정한 차별이야지 똑같이 하면 어린이나 똑같이 평등하다고 해프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아침에 일어나고 졸려도 일어나고 그냥 막 뭘 해도 일어나고 근데 뭐 이걸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졸리니까 그냥 자자. 오늘은 일하니까 일어나자.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잠을 조절을 해야지. 오늘은 이제 피곤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무조건 일어나면 그날은 막 정신이 없어. 또 늦게 자면 그럼 정신이 없어. 그러면 오늘은 정신 없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는 정신없이 살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좀 일찍 자자. 해갖고 컨트롤 해갖고 이렇게 자는데 나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못 살겠다. 이거 좌선하지 말자. 이렇게 부르지. 여기. 몸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 조절하고 하다 보면 이제 딱 주절에 맞는 건데, 이거 나 정신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속을 하면 안 돼. 뭐든지 과속하면 안 돼. 응? 불이 붙으면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해. 진짜 과속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과속이라는 건 돈을 빨리 벌라는 게 제일 과속이에요. 돈을 좀 빨리 벌자. 그게 어디에 생겼냐?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옆집 갔더니 어떻게 하고 돈을 벌어갖고 벤치 타고 다니까 이게 열불 나는 거예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고 돈 벌고 벤치 타고 다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직장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증권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증권이나 해보자. 증권만 잘잘 하면 괜찮아요. 증권은 뭐가 좀 잘 돼.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고, 부하고, 집 잡히고, 그런 사람이 증권 했는데 폭삭 망한 거. 이 과속이에요, 과속.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우리나라에. 예? 우리 유덕기는 증권 안 하나 모르겠네. 증권, 이거 증권 하다가 폭삭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재기불능이야. 돈이 있어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과속해서 된 거는요, 진짜 또 어떤 일이라는 것도 과속을 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제일 문제가 과속으로 물질을 개발한 거예요. 너무 개발하니까 딴 나라가 이거 나도 개발하자, 너도 개발하자, 전체가 불이 붙어갖고 물질 개발 하다 보니까 탄산가스 내놓고 지구온난화 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하면 서양이 주고 서양에서 또 과속한 게, 너만 잘 사냐.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인종차별하는 게 잘 산다고 없는 나라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나도 잘 살아보자고 이게 살아가고, 중국도 잘 살아보자고 살아가고. 중국이 그동안 구박을 억울하거든. 응? 이렇게 하니까. 큰 나라가 그냥 맨날 조그만 나라한테 억울하니까 나도 잘 살아보자고 석산 떼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도 가서 다 지금 전 세계가 불이 붙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수양을 시켜야 돼. 정신을 딱 수양을 시키고 좌우간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과속한 거. 불이 붙어도 과속을 하는데 핵심은 진리의 눈이 멀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앞날이 지금 20년 후에 이게 탄산가스가 될 거고 안 보인다. 핵심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뭘 과속했냐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요. 대학을 만들어 주려면 전부 만들어준 거예요. 대학이 100개도 넘고 엄청나게 많아요. 정원이. 지금 지방에 가면 전부 대학 있어. 광주에도 대학, 무슨 대학.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네. 우리가 이제 폐교를 하게 되니까, 폐교는 안 할라지, 인구를 하게 되니까 죽을 맛이요. 그 사람들이. 학생은 안 오죠. 월급은 줘야죠. 이 난리 난 거예요. 자꾸 문교면 줄이려고 하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욕심부터 갖고 뭐 학교만 하면 돈도 들어오고 뭣도 한다고 하니까 내준 사람이 전부 과속해서 생긴 거예요. 진리에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참 이 세상에 인구가 줄어들 거를 알지를 못한 거죠. 그건 조금 생각하면 알 건데 못 든다.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잘못됐어? 진리에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란 거는 교육이란 건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발려야죠. 마음은 어려운데 그냥 머리만 좋아갖고 가면 어디 좋은 데 가면 그냥 뭐 옳지 않은 일 하다가 어디 툭 떨어져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마음 잘 쓰는 것만 시키면 돼요. 과학은 좀만 내니하고. 근데 이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과에 수학과에 막 과에다가 막 중학교 막 과에 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인성교육 하나도 안 시켜버리고 도덕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 그 사람이 나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머리만 좋고 마음은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나 어떻게 될까. 이게 눈이 멀은 거예요 지금. 멀었단 말이에요. 응? 멀어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 자식은 또 이렇게 아이고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 도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공부만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갖고 이게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눈이 멀은 거죠. 육안만 있고 진리 눈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뭐 고생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진리의 눈을 떠갖고 우리 진경이 아버지 이제 진리의 눈 떠갖고 그동안에는 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그거 뭐 세상에 뭐로 가냐 과외 공부하고 영어 공부 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막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주워 들었어 이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떠졌다니까. 유덕기님도요 가서 자꾸 말하고 떠들었다 하면 그냥 부인하고 저기 딸이 그냥 진리가 좀 눈이 열리면 그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는 잠깐 유덕기님이 약자예요. 둘이 하는데 1대1이면 싸움이 안 됐잖아요. 약자니까 이 강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래 강자학전 대종사님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잘 내서 비율을 잘 맞추면서 내 힘을 잘 기르라고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따라고 싸우지 마라. 그러고 내 힘을 길러라. 뭐 싸워봐야 이기지도 못한 거 싸워 뭐하냐. 그래갖고 그냥 우리 힘을 기르자 힘을. 그러니까 힘을 길렀다고 해서 막 맨중에 이겨먹으려고 그런 힘 길르지 말고 도덕의 힘을 길러라 이거예요. 감명을 주는 힘을 길러야죠. 그렇죠? 유덕기님 요 혼란 들었는가 몰라요. 이렇게 단련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대삼이라는 데 다니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 이 탄압하려는 마음 좀 줄여야 돼. 강자는 탄압하려는 마음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강자의 특징은 약자를 탄압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압하려면 이게 자꾸 느그러뜨리게 되니까 훈련을 자꾸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약해진다 이거죠.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도 그만할래. 이상해.